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1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직까지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들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나 주목할 만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식은 오늘 아침에 공개됐었던 MLB 전체 표였는데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경기들 항상 업로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멘트 바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오후 멘트는 총 9가지 경기 멘트 준비해 왔고요. 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확인하셔서 메일 주시든지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릴게요. 참고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멘트 빠르게 한번 들어가면서 마감 지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니오넴 소프트뱅크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니오넴 소뱅. 자, 어제 양팀 2차전을 조금 리마인드 해보면은 7대 11 소뱅이 승리를 가져갔었어요. 양팀 토탈 18득점이 나오는 화력전으로 경기를 풀어갔었고 양팀 빠따 감각이 상승세 구간에다가 오늘 양팀의 선발이 조금 불안합니다. 시바타 레오라든지 마에다 유고가 등판을 하는데 시바타 레오 같은 경우에는 148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라든지 체인지업이라든지 스플릿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지난 시즌까지는 패스볼이 한 150kg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뭐 147, 148 나오고 있고 구속도 줄어들고 구위도 같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존에서 많이 빠지는 그런 볼도 조금 많아지면서 볼넷 비율도 지금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소뱅이 또 홈런 3방 포함해서 13안타를 치고 온 직후의 경기다 보니까 오늘 시바타 레오를 상대로 충분히 타격에서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시바타 레오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낮게 설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제 소뱅의 선발은 마에다 유고 등판합니다. 144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커브라든지 체인지업 스플릿까지 던져주는데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상하 로케이션을 조금 많이 이용해요. 근데 5월 24일이었죠. 니오넴 만나서 3이닝 4자체 12 ERA로 좀 탈탈탈 털렸었던 기억이 존재하고요. 뭐 커브라든지 체인지업이 밸류가 나와주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페스볼이나 스플릿만으로는 디온넴의 빠따를 억제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게다가 이제 오늘 구장 자체도 엑스컴필드라는 타자 구장이기도 하고요. 뭐 화력전 베이스 게임 승패는 잘 모르겠고 경기 초반부터 치고 박는 느낌의 경기라고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 8.5 오바 가능성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8.5 오바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다음 경기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매치업 오릭스 세이브 볼게요. 오릭스 세이브. 자, 양팀 1차전, 2차전 1승씩 챙겨갔고요. 오늘 위닝 시즌 확보를 위한 3차전 대상 경기입니다. 여기서 오늘 오릭스의 선발은 구리 RN 등판하는데 143kg짜리 패스볼이라든지 뭐 투심, 커터, 싱커,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굉장히 다양한 구종에다가 이제 빠져나가는 공의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은 유형이고요. 특히나 홈에서 되게 잘 던지거든요. 홈에서 이제 5번 등판해서 3승 무패 33이닝 동안 8자책 2.18의 ERA 기록하면서 뭐 되게 잘 던져요. 홈에서는. 그리고 사실 세이브가 또 되게 공격적인 타격 내용을 가져가는 팀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득점에 대한 전이 점점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 좀 겹쳐지는 상황에서는
RN 공략이 사실 난이도가 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RN에 대한 기대값을, 구리 RN에 대한 기대값을 6이닝, 7이닝까지 던져주면서 완벽초까지도 노려볼만 하다 라고 설정을 가져갈게요. 잘 던질 것 같거든요, 오늘. 반면에 이제 세이브의 선발은 와타나베 등판합니다. 148kg짜리 패스볼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스플릿,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좀 아쉬운 점이 뭐죠? 와타나베가? 좌타자 헌팅에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뭐 몸쪽 승부도 조금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패스볼이라든지 아니면 커브가 조금 밋밋하게 들어오는, 가운데로 몰리는 또 공이 많아지다 보니까 좌타 라인이 조금 강한 팀을 만났을 때는 좀 부진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릭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니시카와라든지 무네라든지 키타라든지 좌타석에서의 이런 뎁스도 충분한 팀이고 밸류까지 갖춘 팀이다 보니까 최근 흐름까지 괜찮다 보니까 와타나베가 사실 오릭스를 상대하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부담이 되는 타선이라고 봐요. 오늘 홈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기는 선발 구간에서 오릭스가 조금 유의미한 마진을 남겨주면서 세이브의 이런 최근에 잘 되고 있는 실점 억제에 대한 이런 강점을 조금 무너뜨릴 수 있는, 선발 강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오릭스 프렌 내지는 역배 내지는 다득점까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양 팀 다 불펜이 그렇게 막강한 팀은 아니라서 선발이 조금 먼저 내려가든지 아니면 조금 실점률이 높은 팀이 좀 불리할 수 있다. 오릭스 프렌 역배 오바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매치업 야쿠르트 히로시마 보겠습니다. 야쿠르트 히로시마. 추천 감사합니다. 자, 홈팀 야쿠르트가 최근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선발들이 좀 연쇄적으로 부진하고 있어요. 선발들이 연쇄적으로 부진하고 있다 보니까 뭐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기도 하고요. 뭐 불펜도 최근에 조금 ERA가 높아져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오늘 선발로 나오는 타카하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안정감이 그렇게 뛰어난 유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히로시마도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팀 타율이 2할 4푼 4리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이고 더 많은 공을 봐주고 있고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타카시에게 완벽투까지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6이닝 한 2실점 3실점 뭐 정도 기대해 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히로시마의 선발은 오카모토 등판합니다. 최근에 되게 좋았어요. 직전 2경기 보면은 라쿠텐이랑 오릭스 만나서 7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개인 연승 구간이기도 하고요. 뭐 페이스볼에 대한 무먼트라든지 구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닝 데뷔했을 때 장타에 대한 억제도 되게 좋거든요. 61.2이닝 동안 피홈런 단 3개, 뭐 지난 시즌에도 40.2이닝 동안 피홈런 딱 하나. 근데 이 오카모토가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좌타자 헌팅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사실 야쿠르트가 뭐 좌타석에서의 뎁스나 밸류가 또 뛰어난 팀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 오카모토가 최근에 좋았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뭐 경기는 좀 투수전 베이스에다가 히로시마가 이겨낼 수 있는 뭐 그런 게임 정도 언급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 경기 자체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난이도가 조금 높아 보이는데 히로 프렌 아니면 이제 역배 가능성 언급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난이도는 조금 어렵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매치업 보겠습니다. 요미우리 주니치 들어갈게요. 요미우리 주니치.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홈팀 요미우리가 최근 득점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 지원이 딱 1득점만을 가져가고 있고요. 팀 타율이 1할 9푼 6리까지 떨어져 있고, 사실 장타에 조금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인데 장타가 그렇게 잘 나와주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오늘 매첩 상대 야나기 같은 경우에도 141kg짜리 패스트볼이라든지 커터 슬라이더, 뭐 체인지업 스플릿까지 던져주는데 구속이 빠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구위도 좋고, 그 다음에 로우존 공략도 좋고, 장타에 대한 억제나 출루에 대한 억제가 되게 좋거든요. 이번 시즌 실제로 76이닝 동안 피홈런 딱 3개밖에 맞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야나기가 요미우리 만났을 때 뭐 최소한 6이닝, 7이닝 던져주면서 완벽투까지 한번 욕심내 볼만하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요미우리의 선발은 이노우에 등판하는데 이노우에도 이번 시즌 나쁘지 않았어요. 10경기 나와서 61.1이닝 동안 1.06의 WHP와 2.79의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 이노우에 같은 경우에는 볼끝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사실 주니치라는 팀 자체가 뭐 팀 타율이 높은 팀은 아니지만 배트 중심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은 또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완 투수 만났을 때 되게 강했어요. 이번 시즌 주니치가 자완 상대로 팀 OPS가 몇이었죠? 0.731, 리그 전체 2위.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선발 구간은 주니치가 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불펜 구간은 양 팀 다 좀 총력전이 가능한 구간, 최근에 흐름이 괜찮은 구간이라고 한다면 접전 저득점인데 주니치가 역배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니치 프렌 역배 또는 5.5 언더까지 같이 언급해 드려볼게요. 참고하시고. 자, 주니치 프렌 역배 언더까지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매치업 들어갑니다. 요코하마 한신 볼게요. 요코하마 한신. 자, 이 매치업은 사실 한신에 대한 선호가 좀 높을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타카시가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빠따름도 괜찮아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5.8득점씩을 가져가면서, 사실 타카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0번의 등판에서 75.2이닝 동안 0.7의 WHP와 1.07의 ERA 기록하면서 경기당 평균 8이닝 가까이 먹어주고 1실점 정도로 경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보니까 한신 입장에서는 타카시가 나오는 날 승리 가능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는 해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요코하마의 선발은 슈토 등판합니다. 사실 뭐 슈토가 나쁜 선수는 아닌데 156kg짜리 패스트볼이라든지 슬라이더 커브 스프릿까지 던져주고 있고 구속도 되게 빠르고 뭐 변화구 밸류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몰리는 공이 많고요. 장타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존재하고요. 2이닝 이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신이 최근에 타율감이 좋은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150이 넘어가는 파이어볼을 만났을 때도 대응 OPS가 괜찮았습니다. 팀 OPS가 0.747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위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고점의 타격감에다가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이런 타격감까지 팀 대응 OPS까지 감안해 봤을 때 슈토에 대한 기대값은 좀 냉정하게 잡아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 5이닝 언저리 먹어주면서 한 뭐 2실점 내지 3실점? 그리고 뭐 사실 요코하마가 최근에 불펜 구간도 그렇게 안정감이 또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발 구간에서 한신이 마진 남겨주고 타카시가 최대한 긴 이닝 안정감 있게 먹어주는 약간 그런 게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신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하면은 한신승 또는 1.5 마행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음. 자, 이제 KBO 리그 들어가겠습니다. 키움 롯데 보면서 멘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리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 매치업은 최근에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이에요. 사실 뭐 키움 같은 경우에는 삼성 만나서 수입 당했고요. 롯데와 1차전, 2차전 모두 내어주면서 5연패 장줄 구간인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이제 4승 1무 흐름이 괜찮거든요. 자, 오늘 키움의 선발은 배동현이가 등판합니다. 143km짜리 패스볼에다가 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뭐 디셉션이라든지 변화구의 밸류가 나쁘지는 않은데 좌타자 만났을 때 패스볼 타이밍에 조금 많이 맞아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롯데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황성민이라든지 고승민이가 이제 테이블 세터로서의 밥상을 잘 차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레이에스라든지 나승엽이라든지 이런 좌타석에서의 타점 지원도 되게 잘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배동현이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설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좀 못 던질 것 같거든요, 오늘. 반면에 이제 롯데 선발은 비슬리 등판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151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커터 슬라이더 이렇게 3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이번 시즌 키움 상대로도 되게 잘 던졌어요. 총 2게임 나와서 1승 챙겼고 12이닝 2자책 1.5의 ERA 기록하면서 151kg짜리 패스볼에 키움은 빠따가 계속해서 늦는 모습 타이밍이 맞지 않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다 보니까 뭐 선발 구간에서 충분히 롯데가 유의미한 마진 남겨줄 수 있다고 보고요. 양팀의 최근 불펜 흐름도 조금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롯데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수입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롯데가 좀 유리해 보이는 매치업이라고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경기 바로 들어갈게요. KT 기아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조금 심플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우선 어제 양 팀의 2차전은 기아가 5점차 리드 상황에서 서용타기를 올렸거든요. 뭐 충분히 뭐 세이브 상황은 아니었지만 넉넉한 점수 차이에서 올라왔는데 5실점을 내줬어요. 5실점을 내줬었고 그래서 사실 뭐 김범수를 올리기는 했지만 김범수도 실점을 내어주면서 어쨌든 뭐 경기를 지고 왔습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영타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뭐 팀 분위기 자체가 5점 마진을 무너뜨리고 왔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게다가 이제 오늘 선발 김태형이 같은 경우에도 안정감이 있진 않거든요. 11번의 경기에서 36.2 동안 1.68 WHP와 5.2의 ERA 기록하면서 뭐 구위도 좀 약한 편이고 확실한 위닝샷도 좀 애매하고 이닝 이팅이나 안정감을 기대하기에는 KT의 타선이 최근에 또 명확하게 또 상승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오늘 김태형이를 믿을 수도 없고 어제 기아 불펜은 또 탈탈탈 털리고 왔기 때문에 투수형 난이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실점에 대한 억제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KT 선발은 로건 앨런 등판하는데 대체 선발이죠. 근데 사실 이 앨런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뭐 지금 대체 선발로 들어와서 첫 번째 경기이기도 하고요. 지난 시즌 사실 기아를 만났을 때도 그렇게 강하진 않았었거든요. 지난 시즌 기아전에서 총 5번의 게임 나와서 29.2이닝 동안 18자책, 5.46의 ERA 기록하면서 기아의 우타 라인들을 공략하기가 조금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최근 5경기 보시면은 뭐 어제 불펜이 좀 부진하긴 했지만 득점에 대한 지원은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지원이 6.2득점, 리그 전체 1위 구간. 그리고 뭐 양팀의 불펜은 지금 뭐 KT도 과부하 걸려 있고 부진하고 있고 기아는 어제 당장 털리고 왔고, 그래서 사실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경기 베이스는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LG 두산 볼게요. LG 두산. 자, 이 매치업은 사실상 좀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라클란 웰스와 잭 로그의 매치업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하게도 저득점에 대한 성도가 높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최근에 웰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6월달 3번의 경기 나와서 15.1이닝 동안 9자책 5.28의 ERA. 하이 페이스볼 비율이 조금 많은데 실투성 공이 많이 들어가면서 조금 정타, 장타에 대한 비율이 늘어난 구간이고요. 뭐 두산도 어제 클러치 상황에서 득점이 그렇게 잘 됐지는 않았지만 뭐 카메론이라든지 양의지가 또 안타가 있었고 지금 최저점을 찍은 상황에서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웨이스에 대한 기대값은 뭐 와르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한 6이닝 2실점 3실점 정도 뭐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두산도 뭐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는 구간은 아니라서 많은 득점까지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두산의 선발은 잭 로그 등판합니다. 147kg짜리 뭐 페이스볼이라든지 투심, 커터, 뭐 체인저까지 투구가 가능한데 사실 최대 강점은 브레이킹볼이 되게 좋거든요. 좌타자 헌팅의 강점이 있고 뭐 실제로 이제 LG 만났을 때도 5월 5일이었죠. 5.2이닝 동안 1자책 1.59의 ERA 기록하면서 잘 던졌었던 기억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되게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최근 양 팀의 불펜은 또 흐름이 괜찮은 구간이기도 하다 보니까 선발 구간에서 마진 먼저 낸 팀이 조금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뭐 그런 게임 정도 될 것 같아요. 두산의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언더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팀이 뭐 점수를 많이 내는 그런 경기는 아닐 것 같고, 자, 두산 프렌 또는 언더까지 언급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매치업 보겠습니다. 한화 삼성 볼게요. 한화 삼성. 추천 감사합니다. 자, 어제 양 팀의 2차전을 조금 리마인드 해보면은 하나가 진짜 가성비 야구를 보여줬거든요. 요런 야구는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출루가 총 11개였어요. 11출루를 가져가면서 10득점. 가성비가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펠라자가 이제 4타점 기록했었고, 노시환이라든지 허인서가 또 2타점을 기록하면서, 어쨌든 중심 타선에서의 크러쉬 상황에서의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왔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화이트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뭐 화이트도 잘 던지거든요. 이번 시즌 7번 나와서 37.2 동안 1.15의 WHP와 3.86의 ERA. 150km짜리 패스트볼에다가 뭐 슬라이더라든지 커브까지 섞어 던지는데, 뭐 삼성도 사실 최근에 득점이 원활하게 되는 구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즌 우한 투수 만났을 때는 사실 그렇게 재미를 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우한 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735. 리그 전체 7위 수준. 그래서 저는 뭐 화이트에 대한 기대값은 한 퀄스 정도? 6이닝 2실점 내지 3실점 정도로는 끊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삼성의 선발은 양창섭이 등판합니다. 사실 최근에 많이 안 좋아요, 양창섭이가. 6월달 총 2번의 게임을 가져가면서 9이닝 동안 10실점 주면서 10자책 내주면서 10 ERA 기록하면서 최근에 많이 안 좋거든요. 사실 하드히팅에 대한 억제가 가장 큰 아쉬움이고, 하나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펀치력도 있는 팀에다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전이 또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 겹쳐지다 보니까, 양창섭이의 부진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저는 양창섭이가 오늘 반등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뭐 경기는 일단 화력전 기반이 될 것 같고요.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아무래도 좀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나 승 내지는 다득점까지 언급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전체 9가지 경기 멘트를 다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으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또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 분석 멘트는 마무리를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멘트는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출이